이 신도림동은 어떻게 보면 이 근방에서는 상당히 부촌입니다. 아파트가 아파트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로 지자체 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랑 삼아 신도림 지역을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부의 상징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동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신도림이라는 곳에 시골 읍내와 같은 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바로 코앞에 쓰고, 여기에는 공장 노동자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있고, 준공업 지역인데 같이 그렇게 어울려 삽니다. 그들이 어울리는 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젊은 부부께서는 왜 이 지역으로 왔을까요? 아마도 집값이 싸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왔거든요. 저 역시 여기 이제 처음에 작업실이었거든요. 이 공간을 얻었을 때 철저히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여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운영할 때 나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여기 사실 제가 재활용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얼마가 들었다는 그렇게 가치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여기에 계속 허접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공간을 운영하기까지 제 아내가 또 많이 조력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또 큰 맘 먹고 적극 통장을 하나 깼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멀티미디어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욕심을 처음에는 덜 부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여기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간에 보면서 제일 탐나는 게 스피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스피커 이거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예, 빔 프로젝터도 굉장히 고가고요. 여기 있는 시설은 아마 어딜 가도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뽑을 시설이 없다고 사실은 자부하는데, 제가 그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도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사람들한테 불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에 얼마만큼 우리가 자율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하는 거를 좀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할 수 없는 거를 가난한 우리가 모여서 그런 것들을 이뤄내고 여기서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대안적인 교육을 만들어내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취지로 제가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오늘은 송년 모임 파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원치 않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사실상 이런 모임은 별로 없을 겁니다. 1년에 송년 파티를 정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야 잠깐 나오겠죠. 아마 대부분의 모임은 제가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그 첫 신호탄이 지금 이미 이제 시작에 들어갔어요. 아까 여기 이제 클라리넷 연주하시는, 지금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우리 고은 양이랑 또 저쪽에 있는 지은 씨가 같은 경우에 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클래식 음악을 피아노 음악 바이올린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음악을 끝까지 하지 못했죠. 여기 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분이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지금 클래식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 휴학을 수차례 해가지고 남들보다 졸업을 2-3년이나 늦게 했어요. 가지고 이번에 또 대학원을 어떻게든 싼 등록금의 대학원을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 우리 지역에서는. 근데 이 두 분이 음악이라는 매개로 지역 사람들이랑 만남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수업이 차차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호 씨 주민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영화 수업을 만들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곧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나 혹은 이 공간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혹은 참새의상실에서 이 공간에서 어떤 워크숍을 이뤄나가고, 결국에는 빈자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가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생할 수 있고 우리가 대안적인 삶을 모색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됐나요? 네.
맞아요.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도 인연인데 그냥 이렇게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한데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한 해가 지금 저물고 있잖아요.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각자 이렇게 조금씩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는 자유 발언 같은 거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자유 발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건데 그거를 잠깐 해보는 것도 왜냐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my best 모든 군이나 Cause here we are back where we were before Seems nothing ever changes We're back to being strangers Wondering if we are the same Go ahead on out the door Just once Can you figure out what we keep doing wrong? Why we never last for very long? Can you find a way to fight or make it right? To make the magic last
God knows we're not getting anywhere. Seems always throwing, never we got going. And seems at times it's all we got. We haven't got a plan. Just once, can you figure out what we keep doing wrong? Why the good time never lasts for long? Where we going wrong? Just once, can you find a way to find a million line? Make the magic last for more than just one night. I know if we just get to it just once. I want to understand why it always comes back to goodbye. Why we can get ourselves in hand and don't need to one another. We no good without each other. Take the best and make it better. Find a way to stay together. Just once, can you find a way to find a million light? Whoa, to make the magic last for more than just one night. I know we could break through it if we just get to it just one. 내가 어렸을 때 한 아저씨가 말했지 공부만 잘하면 잘 먹고
오랜만에 만나는 인생으로 얘기하면 후배고 제가 주례를 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인연이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조월 작가가 얘기한 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서울 안에서 나프된 지역에서 그 지성의 그리고 가장 또 민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꾸려나가는 그런 제안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은 올해 한 해 참 그 살기가 팍팍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자기 일을 소개하는, 자기를 설명해 주는 시간도 우리가 서로 사귀는데 좋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또 뭐 국제적으로나 자기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을 해서 서로가 정보를 소통을 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인생을 공유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제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19라고 하는 그것이 119 그대로 왼쪽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에 42명의 이른바 우리 사회의 노동자 민중들이 OECD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면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살인체제, 사회적 타살체제에서 매일매일 사실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활동가들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막 화가 나요. 동지들이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데 죽으면 장례식장에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모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미리 좀 어떻게 좀 준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제가 그 동지한테 제안한 거예요. 죽기 전에 좀 이렇게 연결 좀 해서 사람 좀 살려보자. 특히 이 세상을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핸드폰비가 없으면 핸드폰비라도 좀 마련해주고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챙겨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해서 그 이상현 동지 장례식장, 그 면목동에 있는 그 녹색병원,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오세철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뭐가 하냐면 그 심리 치료, 당장 돈 치료보다 일단 심리 치료가 문제인데 극도로 외로우면 그 궁극적인 고독의 맨 마지막의 결단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서로가 연결해 주는 작업,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작업, 이걸 해보자. 네, 그럼 또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혜신 박사 이런 분 사람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정혜신 박사는 여러분들 뭐 누구 찍건 상관없습니다만, 정혜신 박사는 노무현 정권에서 중요한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쌍용 자동차 동지들이 23명이 자살했죠. 가족들과 합쳐서.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나서 5명이 지금 자살. 4명 자살하고 1명이 돌연사했어요. 뭐 매일매일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보자 해서 그 뭐 이렇게 위로해주는 치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대로 심층적인 또 진보적인 치료가 가능한지. 정혜신 박사 치료는 진보적인 치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원 용어로 얘기하면 부르주아 심리학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레프트 심리학은 푸코라든지 까타리라든지 비레르모 라이라든지 이러한 이른바 좌파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에서 왼쪽에는 이런 사람들의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오세철 선생님도 사회심리학을 연구하시니까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치료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119예요.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정체된 상태긴 한데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하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제안한 거예요. 근데 좀 외람되게 제가 제안해서 좀 결례가 됐으면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리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터널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집안에 이제 뭉쳐 있었는데 중학교 때 솔직히 말하면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들면서 이제 터널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지금 아마 요새 사회에 이런 시스템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아마 도입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이런 저런 기사도 많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 개인적인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만족만 채우는 것보다는 남들이 행복했을 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요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도 인권운동 같은 거에 관심 많아요. 그런 거나 또 뭐 관심 많은 거 맞죠. 뭐 커피도 하고 싶고요. 흑인 음악도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갑자기 나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마 이렇고요. 예 뭐 너무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그냥 이 자체가 좋아서 다른 건 뭐 다 날라가네요. 예. 다른 건 뭐 생각 안 나고요. 아 근데 정말 죄송해요. 이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울렁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생각이 잘 머릿속이 해지는데요. 이전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지금 저가 빈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공부하고 저한테 이제 채워나갈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하도록 해야겠죠? 네.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할까? 양장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참새를 맡고 있는 최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게 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날이었었어요. 저도 되게 용기를 내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 자리가 생겨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하루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늘 준비해 갔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지난 2년 동안 저한테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고 참새의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긴 시간들의 이야기들이 항상 연결이 됐던 거예요. 저는 고향이 여수고 7년 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올 때 저는 고향에서 여수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간 적도 없었고 자라면서 이사할 일도 별로 없었다가 서울에 오려니까 굉장히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바로 못 오고 인천부터 지하철 1호선을 따라서 부천, 평 천천히 오다가 겨우 서울에 도착해서 오류동에 왔는데 더는 못 가고 거기에 불시착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서울의 언어보다 강한 비언어들을 통해서 제가 구로구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부끄럽게 여겨졌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 내가 제일 부끄러운데 그때는 제가 사고, 입고, 먹고, 타고 하는 것들이 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고 남들의 시선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잣대로 생각을 했었고 타인의 욕망으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제 몸 안에 열등감만이 가득했었어요. 아까 이야기하고 가셨던 분도 터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열등감이 너무 커서 어느 날 방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안과 밖의 경계도 없어지고 오늘이 어제인지 어제가 오늘인지도 모르게끔 낮과 밤의 경계도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 되게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깜깜한 방 안에서 스탠드 불안을 켜놓고 무슨 잡지를 봤는데 유자살롱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서 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인터뷰 기사에서 무중력 청소년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됐어요. 저는 제가 방 안에 있으면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었었어요. 저는 사회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이미 루저였거든요. 제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있어서 제가 방 밖으로 나가도 어디에 갈 곳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계속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중력 청소년이라는 말에서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두 발을 땅에 내디딜 수가 있고 방으로 들어간 것도 나였기 때문에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나라고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용기가 났었고 알지도 못하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것만 같은 그 느낌만으로도 이해받고 있다는 게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고 방 밖으로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던 거예요. 저는 어디에 갈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주 5일을 외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했었고 정말 간절하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장거리 외출에 이렇게 땅을 내딛는 것도 되게 어색했고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서 고개를 가누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내내는 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같았어요. 여기만 통과를 하면 내가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간절했고 되게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 끝나고 나서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었는데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명동성당에 찾아갔어요. 저는 성당을 다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날은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당도 그냥 일종의 저한테는 방 밖에 제가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간절해서 그 기도가 닿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불안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닿아서 출판학교에 가게 됐고 그걸 계기로 일주일에 5일을 제가 외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됐고 저는 지난 2년 동안 출판 영업자로 일을 하면서 서울의 곳곳을 여행 다니듯이 즐겁게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있는 큰 서점부터 마을 깊숙하게 있는 작은 서점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디에 갈 곳이 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옷 입는 거를 좋아하는데 아침마다 뭘 입을까 고민할 수 있는 일상이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 자체가 저한테는 여행이었고 예술이었고 그뿐으로도 뭔가 배움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어디 출근을 하게 됐는데 아침에 지하철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몸을 구겨서 가다 보면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내가 방 안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내가 방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조급하게 와닿아서 지금도 저를 괴롭히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고단한 서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오랜만에 외출했을 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진 않았었겠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태극길에 제가 오류동에 살고 있는데 2호선은 그 내리는 사람들이 내리는 시점들이 있어요. 계곡역에서 한번 우르르 내리고 오류동에서 우르르 한번 내리는데, 내리면서 같이 출구로 파도처럼 휩쓸려 나왔다가 또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방 안에 있을 때 제 옆집이나 뒷집에 누군가가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새삼스럽더라고요. 우리 동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나? 생각해보면 제가 방 안에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렇게 오래 방 안에 있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싫어서라도 어쩌면 더 일찍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웃은 그냥 안전을 물어주는 사이 같은 거고, 제가 구로구에 7년을 살면서, 우리동에 7년을 살면서 이웃이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가 사는 이곳은 내 동네라 생각 안 하고 곧 이사갈 동네라 생각하면서 7년을 살았다는 것,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지금 참새 의상실을 또 다른 어떤 계기로 만들게 돼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구로에서 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제 봉투를 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게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이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님을 맞이했죠. 그 다음날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고요. 그 다음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자유발언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약간 보조적인 냄새도 나긴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현 양입니다. 있는데요. 구로에는 두 분의 열사분이 계세요. 박영진 열사, 김종수 열사, 그리고 숨어져 있는 저 활동가들 꽤 의외로 많이 죽었어요. 많은 일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죽음을 택한 분도 있고, 이제 대부분 그것이 100%가 다 우리가 멀리했던 이유만으로 그렇게 됐던 사회적 살인이라고 좀 보거든요. 저는 현재 구로중학교랑 이렇게 몇 군데 통해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을 하든 안 하든 다 좋은데, 문제는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편하게 즐겁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것이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장 빨리 변화되고 아주 조금 한 발 더 앞서
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인내해야 되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고 조월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도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연예인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완벽하게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든요. 자본시장으로서 경이된 건 이미 오래돼요. 사회 경제로부터도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 문화예술 종사자들이거든요. 상현 형이 뭐 이렇게 죽은 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월 선생님이 저희가 써놨는데요. 이 공간에서 소비 행위는 자본의 상품으로 블라블라블라와 인간을 향하도록 되돌리고자 하는 한 예술가의 신념에 대한 응원과 지원입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바탕은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해주냐, 어떤 리액션을 해주냐거든요. 문화예술가들은 이미 다 액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되게 부족한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거든요. 사실은 뭐 조월 작가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외국 나가면 다 환대받고 전문직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하게 깍깍한 새끼들, 그냥 새끼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돈도 안 되는 걸 굳이 왜 하냐? 이미 사회 경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아까 이제 가셨던 소울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요런 지금 우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더 리액션을 잘하고 더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이제 사비 되시는 분이 또 다큐멘터리스트도 하시고 하는데 저분 또한 자기 동네 가면 심각하거든요. 정말 모든 공간에서는 다 심각해요.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서로 챙겨주는 거. 서로 챙겨주는 게 더 확산이 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아진다고 보고요. 그 좋아진다라는 거는 표피적으로 이미 피부의 때깔 자체가 바뀐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세상을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리를 하면 저는 사실은 나름대로 유물론적 사고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갔고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가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대한 자본시장이 있거든요. 그 자본시장에서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개미새끼만도 못하거든요. 신자유가 끝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또 생겨서 또 압박을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혁명적인, 변혁적인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공간에 1년 미만인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10대가 되면, 중학생이 되면 더 핍박하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가 둘인데요. 4살, 8살인데 이 친구들이 5년만 지나도 똑같을 저요. 제가 억압당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친구도 억압당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대물림이 되면 될수록 끊임없이 간다는 거죠. 이 삶의 이 약소나 이거를 끊으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추는
아주 활발한 리액션이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뭐 현장을 중심으로 투쟁해서 막 이거 합시다. 이것보다 실제로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 요거를 찾아서 요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가는 방식. 그래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요것들이 쭉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방식.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전선을 만들자, 전선을 치자. 뭐 농민이면 농민, 누구 해가지고 서로 정점화되고 투쟁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쭉 연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선으로 만든 전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다시 그러한 그 시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21세기인데 2012년 12월 거의 마지막인데요. 21세기가 되든 20세기가 되든 19세기 말이었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책을 보든 자료를 보든 영상을 보든 영화를 하든 뭐든 하든 그러지 마세요. 닥치세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주기가 한 30년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환경이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오신 분들 저도 포함할게요. 되게 자랑스럽고요. 이런 사람들의 의지가 조금씩 모아서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금 희망을 가져요. 딱 한 3%는. 고맙습니다.